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9회 산기업 디지털 혁신 포럼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범식 팀장입니다. 예,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그 포럼은 저희가 그 포럼을 1년에 4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마지막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마지막 포럼에서는 저희 산기업과 그 LS 일렉트릭에서 운영하는 그 테크스퀘어에서 공동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멘토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기업 지원 솔루션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우수 사례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디지털 포럼 통해서 평사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런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에 앞서서 오늘 진행 순서 먼저 네. 첫 번째 발표는 LS 일렉트릭의 김용민 매니저님께서 테크 스퀘어 및 솔루션 스퀘어 그리고 2025년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LS 일렉트릭의 공태현 매니저님께서 구독형 ESH 통합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는 LS 일렉트릭 조규철 PM님께서 ESG 분야 스마트 공장 구축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각 발표 후에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중간중간 그 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남겨주신 내용을 각 발표 끝나고 나서 제가 모아서 이제 질문을 좀 발표자분께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1시 57분인데요. 한 3분 후에 2시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2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 첫 번째 발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분 계신데요. 저희 오늘 진행한 그 내용은 저희가 녹화한 부분을 저희 상기업 TV 유튜브 채널에 향후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발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수고해 주실 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LS 일렉트릭 김용민 매니저님께서 해주시겠고요. 스마트 공장 플랫폼인 테크스케어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매니저님이십니다. 매니저님 준비되신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S 일렉트릭 김용민입니다. 지금 화면은 다들 잘 보이시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의 진행을 맡은 LS 일렉트릭의 김용민 매니저입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는 뭐 포럼도 진행하고 세미나도 뭐 몇 차례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포럼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조금 낯설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에 좀 긴장도 되는 게 사실인데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 세션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제도 혁신 협업 플랫폼인 테크스퀘어와 저희 LS 일렉트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 기반의 정보 제공 플랫폼 솔루션 스퀘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테크스퀘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컨텐츠는 기업들이 겪게 되는 현재의 디지털 전환이나 제도 혁신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걸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테크스퀘어의 소개, 그 다음에 주요 서비스들에 대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 종사자분들께서 현재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어떤 국가적 이슈를 차치하더라도요. 저희가 테크스퀘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많은 기업 대표자분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분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은 지금 최우선 과제로 어떻게 해서든 현재보다 좀 더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고민들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업무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에 따라서 근데 또 비용이 또 증가되면 안 되겠죠. 그 비용 절감도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든지 주변 환경들은 어떨까요? 많은 현장들이 기존의 생산 관리 방식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는 생산 관리 시스템이나 방식들이 트렌드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또 별도로 스터디를 해야 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외부 환경도 지속적으로 참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인건비나 원자재 값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만큼의 상승분을 취하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환율, 그다음 그런 금리라든지 그런 변동성 등이 기업 경영을 만만치 않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분들 지금 나 혼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게 아니죠. 여러 거미줄처럼 다양한 기업과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고, 현재 또 위아래 원청이라든지 협력업체들과 그런 정보들이 잘 교류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등 외적인 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활동의 데이터들이 아주 가깝게는 내부 고객과 공유되어야 하고 더 크게는 아주 마지막에 우리 제품을 쓰는 고객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현재의 이제 현실을 보았을 때 그런 생산 관리, 경영 환경이 아주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고 적절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에 대한 외부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의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잘 구축되어야 하는 환경이 요구되어집니다. 이 가만히 보면 저희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그리고 빠르게만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와 왜가 있어야 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못해서 기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단 한 가지라도 못하면 10% 물러서는 게 아니고 거의 끝까지 도태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봉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이 고민하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테크스퀘어가 만나본 많은 기업에서 여전히 디지털 전환이나 제조 혁신, 계속 통용되고 있던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들이 어렵고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제조 혁신, 스마트 공장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들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께서 공감하시고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라는 숙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제조기업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여전히 내 공장에 대한 또는 내 경영 환경에 맞는 디지털 전환 방법 또는 솔루션들이 무엇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줄 그 내부 고객 이외에 외부의 파트너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여전히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부 역량이 부족한 상황, 특히 어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핸들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거를 검토를 시작하고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진행부터 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비용 문제가 항상 마지막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테크스퀘어에서도 다양한 관계를 갖고 우리 플랫폼에 이제 온보딩 하셔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역량을 충분히 발전시켜서 이제 우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보자 하는 경우가 있다가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 비용 문제에서 굉장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업들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좀 도와주고 그러한 정보들을 교류하고 그런 경험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테크스퀘어라는 이런 이제 플랫폼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스퀘어는 기본적으로 제조 분야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발생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조업 전문 플랫폼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요자라 함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제조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자라 함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단순히 납품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면서 수요자에게 맞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를 정해놓고 보면 아니 그냥 둘이서 일을 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또 현실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자는 수요자 사이드에서, 공급자는 공급자 사이드에서 자기 언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요구사항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중간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취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게 양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테크스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스마트 공장 플랫폼인 이제 테크스퀘어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수요 기업과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솔루션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큰 그림에서 보시면 위쪽 사이드는 수요 기업이고요. 아래쪽 사이드는 공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우리 제조기업 분들에게는 테크스퀘어는 자신에게 꼭 맞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컨설팅 형태로 이해, 분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 플랫폼 내에서는 멘토링 서비스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수요 기업 분들은 자기 공장, 내 공장이 어떻게 좀 더 디지털적으로 전환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체계적인 스마트 공장 발전 로드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플랫폼에서 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이 이름을 시장에서 통용되는 컨설팅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멘토링 서비스라고 지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일부 이해하실 수는 있지만 약간 컨설팅이 약간 단방향의 소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멘티처럼 밀착형 하면서 양방향이 서로 소통을 해나가고 특히 현장 중심의 경쟁력 향상을 기반으로 나에게 꼭 맞는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자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수요 기업은 그런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제도 혁신에 드는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정부 정책,
자금 정책들을 고객 사항에 맞게 저희가 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 다음에 내 공장이 꼭 맞는 필요로 하는 스마트 공장을 함께 일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 파트너사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공급기업 추천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요기업 분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런 역량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런 플랫폼들이 제공해주는 추천 서비스, 매칭 서비스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테크스퀘어에서는 저희만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좀 더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레이 공급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테크스퀘어 이제 소통을 하면서 관리 운영되고 품질이라든지 기술 역량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에 따라서 수요 기업의 그런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제조 혁신 구축 희망 내용에 따라 업종이라든지 필요 솔루션 그리고 규모 등에 맞는 그런 공급 기업들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추천에 의해서 정부 기업과 매칭해서 그렇게 적절한 비용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수요 기업에게는 이런 다양한 이점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공급 기업에게도 그런 다양한 이점들을 확보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 기업들은 다행히 테크스퀘어를 통해서 그런 자신에게 맞는 기업들을 매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급 기업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처음에 빌드업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 기술들이 솔루션이 되고 시장에서 확판하시고자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선 또 지속적인 매출이 확보돼야 되다 보니까 기술에서 조금만 격가지가 벗어난 프로젝트들도 불가피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의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고객군을 추천 매칭해 드리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매출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저희 이제 이런 플랫폼이라는 이름 하에 온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플랫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테크스퀘어의 핵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스퀘어는 그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을 희망하시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모두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공장의 모든 것이 생태계 플랫폼 안에서 해결될 수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교류한다라는 의미로 테크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현재 테크스퀘어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장이나 제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과연 우리 공장이 타사 대비 또는 동종업체 대비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까?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까라는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또 전문가를 만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도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온라인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기도 전에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를 해야 어느 정도 수준의 학습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듯이 저희 공장에 계신 분들도 내 공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간략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가지 간단 문답을 통해서 고객 스스로가 공장에 대해서 디지털화 수준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고객의 업종별, 수준별 개선 사례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디지털 제조 혁신의 효과, 그리고 시장 현황, 그리고 그 추후에 연결될 멘토링의 앞단의 그런 로드맵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수준별 등 이제 수준이나 규모 등에 맞는 단계별 디지털 제조 혁신 발전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돼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멘토링 서비스라는 명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괄적인 서비스의 개요는 어떤 전문가들이 현장에 파견이 돼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컨설팅 위주의 멘토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경과는 기본적으로 큐레이터 분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전체적인 그런 기술을 총괄 또는 흐름 총괄을 운영하시게 되고요. 각 요소별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전문 멘토들이 파견이 돼서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방향들을 제시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수요 기업의 특성, 업종이라든지 어떤 걸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종류별로 저희가 전문가들을 파견해 드리고 있고요. 중심은 현장의 어떤 생산성 향상 중심의 밀착형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조 혁신의 로드맵을 수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은지를 저희가 제시해 드리게 되고요.
어떤 디지털 제도 혁신, 디지털화라고 하시면 어떤 되게 거창한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 공장도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의 지향점은 가장 빠르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솔루션 도입 과정이라든지 추후에 관리되는 유지보수, 생애 주기 관리도 저희가 이런 큰 카테고리 내에서 계속 관리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텍스케어는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 솔루션 보유 공급 기업의 판매나 보급, 단순한 판매나 보급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구축을 희망하는 수요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 기업 전문 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풀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리진 않습니다. 적정 수준이 되면 그 안에서 품질 관리를 계속 하게 되고요. 처음에 온보딩 돼 있던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도 리뷰하고 고객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개선하고 만에 하나라도 개선점이 피드백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면 저희는 풀에서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스케어만의 심사 절차를 두고 있고요. 서류 평가라든지 현장의 모든 이제 공급기업 현장에 방문해서 인터뷰 평가를 실시해서 공급기업만의 그런 기술이라든지 경험들을 확인하고 저희 풀에 등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검증과 운영을 통해서 우리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업종, 자기 규모,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따라서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 기업들을 추천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스퀘어에서 각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휴 설비, 소위 말하는 중고 설비에 대한 거래 활성화 니즈가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서비스화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짧게는 한 4, 5년 전 코로나라든지 최근에 경기 침체 등의 시기를 지나면서 좀 안타깝지만 유휴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처리나 판매 등을 고민하시는 고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테크스퀘어에서는 구매를 희망하는 기업과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드리고 다양한 설비 정보, 그에 따라 합리적인 판매 대금을로 통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제품을 공급하고 그런 중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원하시는 고객에게 한해서 그 원하는 범위에 한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고객이 이제 딱 가져와서 쓸 수 있는 환경까지 저희가 최대한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웹사이트 내에서도 등록되어 있는 판매가 진행 중인 중고 설비들을 볼 수 있으니까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 많은 중고 설비 물품들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크스케어는 현재 한 2천여 개 이상, 거의 2,500 가까이 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현재 온보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 중견 제조기업뿐만 아니고 한 100여 개 이상의 공급기업, 그 다음에 대관 기업들, 대관, 정부기관들까지 협업을 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생태계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디지털 혁신이라든지 그런 걸 지향하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고 그런 협단체들과도 저희가 충분히 협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여하시는 기업, 희망하시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테크스퀘어 오셔서 자유롭게 로그인 하셔서 회원가입 하시고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적절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테크스퀘어는 단발성 컨설팅 수행, 아까 멘토링으로 명명되는 시장에서 이제 인지하는 컨설팅 수행이 아니고요. 공급기업 추천도 완료된 이후가 끝이 아니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스마트 공장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테크스퀘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관련된 멘토링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신청, 진행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서 최적 공급 기업을 매칭 받으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솔루션 구축을 할 수 있게 정부 지원과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테크스퀘어로 오셔서 온라인 소통도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치 슬로건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통용되던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똑똑한 공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장을 통해서 사람이 똑똑하게 공장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테크스퀘어에서 나에게 꼭 맞는 정보, 나에게 꼭 맞는 파트너들을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테크스퀘어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두 번째로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 스퀘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간 자동화 관련된 기술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기업에서 자동화 공장 제조 설비를 구축할 때 공장과 관련된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기기라든지 그런 기술에 대한 기식, 경험, 정보들을 구하는데 조금 제약 사항이 아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들의 우리 여정들을 한번 보게 되면 도입을 검토하시게 되고요. 제품을 선정하고 설치하고 설비 운영하고 조치하게 되는 큰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각 부분별로 저희가 캐치했던 거는 이 각 단계별로 고객들이 요구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좀 모아서 같이 보여드리고, 저희 제품 중심으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요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요런 레퍼런스에는 요런 제품을 쓰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그런 경험이라든지 정보라든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동화 공장 제조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이 저희 회사가 주로 핸들하는 인버터라든지 PLC 등 기기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까지 디지털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손쉽고 또는 다른 엔지니어와도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인포메이션 포탈, 엔지니어링 포탈, 메인터넌스 포탈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취지는 고객께서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하게 손쉽게 이제 취득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LS 일렉트릭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장 기본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고객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 제품 또는 검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그런 정보, 기술 난리지, 그 다음에 경험들을 굉장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품이라든지 경험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제품명이나 적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대1로 뭐 카테고리가 매핑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제품 카테고리별로 자료들이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 제품 이제 질문들을 하시게 되면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도면, 관련 Q&A, 단순한 기술 정보부터 어떤 글들, 컨텐츠까지 모든 정보들이 쭉 고객에게 제공되면서 취사 선택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솔루션 스퀘어는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이용자분들께서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자기 본인도 올릴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고 있어서요. 나의 지식이나 정보, 경험들을 올리셔서 다른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서나 정보 등의 북마크, 관심 있는 표시 등을 통해서 자주 보는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정보나 화면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문서나 자료에는 정보 확인자의 피드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챗 GPT를 활용해서 AI 챗봇이라는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 형태의 어떤 질문, 단순한 그런 키워드 중심의 질문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휘자의 의도나 맥락을 이해하고 솔루션 스테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정보 중 관련성이 높은 답변을 빠르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글로벌 언어를 제공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능은 작년에 런칭이 돼서 오픈 베타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피드백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고객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덕트 셀렉트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검토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기능을 통해서 드라이브 제품이라든지 HMI, 본인이 엔지니어가 알고 있는 스펙이나 옵션을 선택하면 적합한 제품을 실시간으로 추천해주고 선택한 제품과 관련한 옵션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품 간 비교도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 UI, UX적으로 제품 간 차이점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서 고객 중심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담아놓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PDF나 URL로 관련자에게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환경이 너무 건조해서. 또한 타사 제품, 지금 현장에서 예를 들어 뭐 타사 제품을 쓰시고 있는데 좀 더 LS 일렉트릭의 좋은 제품을 대체하시고 싶으실지 할 때는 타사 제품의 기준으로
그런 저희 제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있어서 좀 더 나은 제안이나 제품 변경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 보시면 제품 선정, 이런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스펙을 기준으로 하면 적절한 제품을 추천도 해드리고요. 비교 선택을 해놓으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하고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환경으로 해당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현장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 사례나 샘플, 라이브러리 등의 정보를 제공해서 당사의 소프트웨어 툴이라든지 빌더 등을 통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툴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어서요. 프로그래밍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최신화된 소프트웨어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관리해서 고객이 최신화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품에 대한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커뮤니티 기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QR이라든지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그 트러블 슈팅 처리 화면이 바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품별 트러블 슈팅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문제 상황 및 조치 방법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요. 저희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서 즉각적인 접근이나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정합성을 사용자도 확인할 수 있어서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스퀘어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손쉽게 재근하고 내 정보라든지 타인이 경험한 정보들을 이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를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플랫폼의 이제 취지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 내가 필요한 경험, 내가 필요한 그런 기회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솔루션 스퀘어까지고요. 저희 테크 스퀘어에서와 솔루션 스퀘어까지 저희 LS 일렉트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2025년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긴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제도 혁신 추진단에서 아마 연초, 올 한 10월 정도, 9월 정도에 공고된 안내된 사항으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크게 이제 중기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혁신 사업이 중기부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산자부, 뭐 더 나가면 행안부까지도 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오버랩되고 있는 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어떤 한 세션을 빌어서 이거 내용 설명을 다 드려도 될 정도의 방대한 양이라서요. 오늘은 어쨌든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 공지해드린 그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지원 사업의 주요 개요입니다. 크게 이제 작년부터 연결된 큰 변경,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큰 기조는 고도화 중심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이 된 기업에 대해서 상향 지원을 해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기초 사업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긴 했죠. 그래서 정부 일반형 사업에도 고도화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율형 공장, 뭐 부처 협업도 기본적으로 현장의 데이터가 상위단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은 다 마련된 그런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가이드되고 있는 중간 1단계를 기준으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인발부되고 있는 형국이라서 그 기조는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 내에서 이제 내년 사업은 지금 현재 1월 초까지 일부 이제 참여 의향서 형태로 그런 걸 받고 있는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사업은 예전에 저희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기초, 고도화, 고도화 2, 뭐 이렇게 있는 사업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일 수준에 한해서 예전에 기초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고도화 동일 수준의 비목으로 사업이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기존에 뭐 정부 사업을 안 하고 내 자비로 했는데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앞단에 수준 진단을 통해서 뭐 기초인지 중간 1인지 그런 걸 진단 받으셔서 정부 사업을 신청하실 때 그걸 이제 증빙으로 하셔가지고 고도화 1로 할지 또는 뭐 고도화 1 동일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보통 판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율형 공장인데요. 이게 이제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스퀘어에서는 올해도 요거를 취임하시는 기업이 있으셔가지고 컨소를 구성해서 하나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AI 디지털 트윈이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데이터는 다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어느 단계든 중간에 게이트웨이 단위든 현장에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들이 현장에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고 일정 부분의 그 데이터들이 중간 단계 이상은 올라와 있어야지 요거를 하기 위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 대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1 이상 수준이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이 되는 거는 어쨌든 AI라든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좀 눈으로 보여지는 관리들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즉각적인 대응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이제 협업 공장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 간 서로 협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들을 어, 특정 개수 이상 모아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형 사업은 이제 고도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탄소 저감 스마트 공장, 팸스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도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탄소 중립, 요새 뭐 ESG 경영이라든지 LCA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트렌드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팸스라든지 에너지 저감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라고 보시고 이것도 고도화라든지 이제 고도화 동일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소 상생협력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 저희 회사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을 했었고요. 올 한 해는 저희가 좀 쉬어가는 해로서 했는데 아직 내년 사업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규정이 되진 않아서 이거는 말 그대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일부 이제 출자하는 기업 중에 중견기업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5개사 정도 되는 기업이 어, 공기업을 제외하고 사기업이 한 20개에서 25개사 정도 되는 기업이 비용을 출자해서 그렇게 민간이라든지 관이라든지 협업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연간 누적으로 하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의 이제 수익권에서 돈을 많이 자금을 출연을 해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기업 이제 소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 분들이 어느 현실이신지 현황이신지에 따라서 적절한 참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유동적으로 안내 드리고요. 중기업부 사업뿐만이 아니고 과기부 사업이라든지 산자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적절하게 고객 니즈에 맞는 사업들을 매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테크스퀘어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단에 그런 멘토링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로드맵을 잡으시고 그다음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내 비용을 최적화해서 좀 더 그런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이제 LS 일렉트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나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한 5분여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임 매니저님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 뭐 발표 중간에 뭐 채팅창에는 질문이 없었는데요. 혹시 발표 들으신 내용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 네, 그러면은 제가 아, 오늘 사용하신 자료 메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채팅으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그 상기업에서는 그 LS 일렉트릭 그 스마트 스퀘어하고 공동으로 해서 2023년부터
이제 회원사 대상으로 그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내용을 좀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한 100여 개사 정도가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데 좀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방금 발표 들으신 내용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도 저희 회원사 대상으로 계속 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김영민 매니저님 수고 많으셨고요. 두 번째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LS 일렉트릭 공태현 매니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구독형 ESH 통합 솔루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공태현 매니저님 발표 준비되시면 발표 바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S 일렉트릭 천안 사업장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공태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잘 들리시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LS 일렉트릭 테크스퀘어에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 구독형 ESH 통합 플랫폼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모여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제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 그리고 공장들은 이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업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안전 그리고 환경, 에너지 관련된 업무, 그리고 소방 관련된 업무, 보건 관련된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법적 사항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제조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기존에는 우리가 이 ESH라고 하는 이러한 업무들을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주로 업무를 하고 그렇게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폴더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현재도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방식에서 ESH 업무도 기존에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MES나 이제 그런 생산관리 시스템과 같이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업무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최근에 이제 ESH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ESH 시스템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영 공통, 안전, 환경, 에너지 그리고 화면이 안 보이 잠시만요. 이렇게 안 보이네. 보건 관련된 업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경영공통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어떤 방침, 그리고 성과지표, 안전보건 예산, 그리고 환경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 인허가, 그리고 관련된 이제 관공서에서 이제 오는 어떤 문서나 내 외부에서 이제 주고받는 어떤 문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관리하는 문서 관리 시스템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들을 우리 임직원들에게 제공시켜줄 그리고 보여줄 그런 공지를 시켜줄 수 있는 게시판에 대한 어떤 활용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안전에 관한 업무, 우리가 이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이제 작업 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요. 안전작업 허가서가 발행되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또 나중에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 대한 점검 내용,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 위험성 평가라는 어떤 법적 사항들도 반드시 사업장에서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TBM이라는 활동,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사업장에서 공사하기 전에, 작업 전에 이제 모여서 간단하게 업무를 하는 그 업무 기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 관리를 할지에 대한 내용도 문서화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되고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우리 회의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회의체라는 어떤 회의체가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반드시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훈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전에 대해 위해 위험 기구들을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 이상 유무에 대해서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이 시스템에서 이제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내용들도 이제 중요한 사항들인데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법정 대기 운영 일지를 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종이로 이제 작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는 시스템화해서 여기서 이제 시스템에서 문서화해서 이제 기록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각종 에너지 관리, 이제 예를 들면 LNG 사용이라든지 전기 사용,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이제 가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가스, 에너지, 뭐 또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가솔린, 경유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도 이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환경 관련된 법규 중에 화학물질관리법이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거해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중에서 이제 유독물질이라든지 사고 대비 물질이라든지 제한물질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 전에 어떤 인허가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유해 화학물질 설치 검사라든가 사용 전 어떤 영업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품이나 어떤 MSDS,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반드시 MSDS라는 어떤 이 자료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도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 관련된 업무, 저희 이제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제 사무직이나 그리고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에 사무직 같은 경우는 단기에 16시간, 그리고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빨리, 더 빈도수가 많은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종합검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을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에 대한 관리,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기존에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엑셀이나 보통은 이제 엑셀로들 지금도 관리를 하세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1월 27일자로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사업장에 이제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경영자들이 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보다는 좀 더 다르게 현재는 이 ESH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ESH 시스템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S 일렉트릭이 21년도에 이 ESH 시스템을 설치용으로 우리가 이제 셋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초기 투자 비용이 약 5억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5억 원 정도 발생이 됐었고 약 1년 동안
이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요청, 이제 뭐 버그라든지 불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을 개선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청한 건이 약 100건이 넘게 발생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 시스템에 대한 효용성은 계속 떨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실무자들도 이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좀 돈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된 돈에 비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효용성이 되게 떨어졌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해보자 이렇게 이제 좀 마인드 세팅을 좀 전환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ESH 시스템을 플랫폼을 한번 구성을 해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과연 그럼 우리 말고 다른 사업장들은 어떨까라고 한번 이제 의구심이 좀 생겨서 조사를 해봤는데 옆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LS 전선이나 LS 엠트론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ESH 관리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약 5억 원 정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됐고 보안 요청 횟수도 100회 이상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 정상화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무슨 이렇게 짜고 치는 것처럼 비슷했다라는 걸 보면은 현재 설치형 ESH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에서는 테크스퀘어에서는 이 고비용 불안전한 시스템 구축 완성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이 ESH 관리 시스템을 편안하고 이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할 수 있게끔 한번 솔루션을 제안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ESH 관리 시스템은 과연 어느 정도 현재 선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저희가 또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전체 응답자 유형의 이제 한 80% 정도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ESH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한 70% 정도에 달하였고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고 앞으로는 이거를 좀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7%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이 ESH 관리 시스템에 이제 이거를 도입하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고민이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역시나 초기 도입 설치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에 달하였고 합리적인 시스템 구매 비용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초기 비용이 워낙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체험 서비스 구독 전환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약 49%에 달하였습니다. 이 설문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전국 기업에 있는 환경안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100여 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실시를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안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설치형 ESH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설치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아까 처음에 문제점으로 보셨던 것처럼 설치 비용이 약 4억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H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이 시스템을 쓰고 싶어도 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불안전한 시스템 구축 완성도나 이 정상화까지 오래 걸리는 어떤 시간들, 이게 정상화까지 오래 걸리고 보안 횟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도 사실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이 시스템을 만드는 역량만 뛰어나지 그 안에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면은 좀 더 실무자들이 편하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솔루션까지는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치형 ESH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구독형 ESH 시스템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독형 ESH 관리 시스템을 월 5만 원으로 이제 비용을 이제 측정을 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기존의 4억이라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어떤 솔루션 플랫폼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최소 이건 이제 정확하게는 좀 디테일하게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약 30명에서 40명까지에 이제 한해서 계정을 제공할 때는 월 5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40명 이상의 고객들이 이제 로그인 할 때는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비용적으로 산정을 해보면 월 5만 원으로 1년이면은 60만 원입니다. 근데 10년이면은 600만 원이고요. 20년 사용을 하시면 1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1회 현재는 이 ESH 시스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4억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년 이용을 했을 때 구독형으로 20년을 이용을 했을 때도 1200만 원밖에 발생을 안 하는 걸 감안을 하면 충분히 이제는 좀 이 구독형으로 우리가 이 세이프티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면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들으시는 고객분들,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안전 종사자들이 충분히 업무의 편의성을 느끼고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구독형 ESH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후에는 현장 연계형 통합 관리 솔루션까지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법적인 어떤 업무들에 대한 내용을 이 시스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현장까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세이프티 AI라든지 열화상 안전 솔루션, 그리고 AI 메타버스 기반 산업재난 어떤 안전관리 체계까지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추후에는 설치형 ESH 시스템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이 구독형 ESH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즘 워낙 핫한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쉽게 말씀드리면 경영자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안전관리자나 실무자들, 그리고 뭐 팀장선 이렇게 이제 뭐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해서 대충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무조건 이제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되는 어떤 법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솔루션으로는 이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경영 책임자가 이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 한 15가지 정도 법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러한 15가지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전산 시스템으로 이제 체계를 구축해서 대표 경영진과 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어떤 효율성과 안정성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거를 포커싱을 잡았고,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경영자에 대한 리스크인 거고, 두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서류들, 이 한 주요 서류들이 한 37가지 정도의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37가지에 대한 서류들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안전관리자들이나 실무자들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시스템으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독형 ESH 시스템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화면을 먼저 보시면요. 이 위에 있는 글씨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다루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서 이제 주요 메인터넌스로 다뤄서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고, 추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공통, 그리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관리, 보건관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ESH 커뮤니티를 좀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환경안전 보건, 그리고 관련 실무자들께서 다양하게 이제 뭐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 같은 것도 답변을 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까지 좀 만들어서 하나의 플랫폼을 좀 구성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구독형 ESH 관리 메인 기능은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처법 핵심 이행 여부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전에 이제 화면에서 맨 오른쪽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중처법을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 플랫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중첩법 이행 여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명령에 대한 내용. 이건 이제 뭐 쉽게 말씀드려서 지도점검 나왔는데 뭐 확인서가 끊긴다든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으면은 그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번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의무 이행에 대한 어떤 관리를 했느냐, 필요한 조치를 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제는 기존 5인 이상 사업장들은 전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관리를 해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중첩법은 중대재해가 발생되면은 이제 경영자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부 다 이제 처벌을 받는 양벌 규정이기 때문에 이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해놓고 대응을 안 해놓는다면 이제 노동부나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나왔을 때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제 면책 사유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법에는 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고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어떤 안전 보건에 대한 체계가 구축이 돼 있었다고 하면은 경영자에 대한 어떤 중대재해 처벌이 또 면제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중첩법을 대비해서 중대재해를 대비해서 이 중대재해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은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내용을 먼저 보시면 안전보건 목표 그리고 경영 방침을 설정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화면 뒤쪽 벽 쪽에 보시면 이 액자가 걸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안전보건 경영 방침, 안전보건 목표, 그리고 환경경영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자는 반드시 이제 이 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방침을 근로자들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게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을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관련된 조직은 이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전담 팀을 이제 2명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위해 위험 요인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 이제 확인을 하고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실시 조치사항,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 이제 법적으로 또 반기에 1회 하게 돼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엑셀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이제는 ESH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또 있거든요. 뭐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전보건 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관리감독자 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중대재해 발생이 됐을 때 매뉴얼이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첩법을 우리가 이제 지키기 위한 핵심 이행 여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 우리가 간편하게 이행 결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좀 플랫폼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설치형 ESH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전까지는 이제 구독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설치형 ESH 관리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 ESH 시스템은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법적인 어떤 시스템 업무 수행은 시스템으로 가능한데 현장 제어까지는 직접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화면을 봤을 때 이 작업명이나 작업 일자라든지 작업 내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현장이 진짜 실제로 위험한지 뭐 그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변함없이 안전사고가
존재한다. 안전사고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의 솔루션으로는 이 ESH 법적 업무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이 현장 연계형 어떤 솔루션까지 이제 넣어서 위해 위험 기구를 이제 AI 세이프티라든지 AI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좀 제어할 수 있게끔 좀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동부나 저희 이제 대부분 저희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노동부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 이 산업재해 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해서 반드시 구축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항상 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자연적인 어떤 본능 그리고 관리 감독에 의한 수동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뛰어넘어서 스스로가 상호 의존적으로 이러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플랫폼을 이용해서 안전문화를 정착을 하고 안전문화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노동부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소방 관련된 보건 관련된 법규들을 준수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엑셀과 같은 어떤 서류적인 폴더 형식으로 관리가 아닌 구독형 ESH 시스템을 통한 어떤 플랫폼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발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잘 해주셔서,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 수고해주신 공태현,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오늘, 준비한 마지막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역시 그 LS 일렉트릭에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LS 일렉트릭 조정철 PM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ESG 분야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정철 PM님 발표 자료 준비되시면은요. 자료 띄워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님 뭐 준비되신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화면 좀 띄우고 있습니다. 네. 띄운 거. 시간이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진 채우고 이게 지금 이쪽이 공유돼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사진 안 보여. 공유됐습니까? 소리 뺐고 뺐고. 소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LS 일렉트릭 플랫폼 전략팀의 조정철 PM입니다. 오늘 그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셨는데 실제 그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구축된 사례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 프로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0여 년 동안 LG LS에서 이제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쌓아왔고 또 후배 양성을 위해서도 여러 관련 협회, 대학원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소, 중견 기업들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ESG 경영 및 탄소 중립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 도와주고 있고 또 LS 테크스케어와 함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청주 사업장 지동의 그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타동 타 사업장은 물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내 수많은 업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공장을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어떤 뭐 소중한 경험을 주었던 장소입니다. 저희 공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15년도부터 오픈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1,700여 개 업체, 17,000여 명의 손님이 다녀가시고 스마트화를 위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어, 총 면적 약 여보세요? 이거 빼버려야 되겠나? PM님, 잘 보입니다. 이제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세요? 네네, 잘 나옵니다. 큰 화면으로요. 예, 그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예, 예. 목소리 어, 들리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지금 이 LS 청주 공장이 이제 퍼스트 무버 역할을 했던 공장이고, 총 면적은 한 7만 평에 가깝고, 종업원 수는 이제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천여 명 돼 있고, 매출 금액은 한 4조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공장이고, 86년 입사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한 10배 이상 성장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화 시키면서 등대 공장으로서 이제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는 곳이고, 대표적인 제품은 이제 차단기 개폐기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LS 일렉트릭이 걸어온 길은 이제 도전 그리고 성장 혁신의 여정이었고 한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진행되었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ESG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크게 보면 이제 합리화, 자동화, 디지털화, 시스템화,
디지털 트윈 이제 1, 2, 3을 향해 진행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 LSG 경영의 그 시작 이 부분은 이제 ESG 경영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사진에서 보는 듯이 이제 대형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책,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97년도에 이제 미국 환경단체가 관리 개선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죠. 이제 구체적으로는 1984년도에 인도 보팔 그 맹독성 유해 가스 물질 배출 사고로 해가지고 엄청난 사망자가 생겼죠. 거의 2만여 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거의 뭐한 55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이제 미국 알래스카 엑슨 원유 유출 사고인데 이 유출량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24만 배럴의 기름이 유출이 돼서 이제 환경 대재앙으로 불렸고 생태계는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죠. 이런 큰 사건 두 개를 배경으로 해서 97년도에 이제 미국 환경단체가 관리 개선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ESG 경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가치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안전문화 정착, 동반 성장 전략 수립, 환경 전략 수립, 이런 전략 실행에 중점을 두고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 중견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공장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이 공장 오픈하는 거는 아마 국내에선 처음이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자세하게 오픈한 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에서는 50여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격적으로 공유하였고 12여 년 동안 정부의 스마트화 또 디지털화 정책을 돕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에게 등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실제 그 타 대기업의 다층 경영에서 탈피해서 테크스케어라는 문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금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LS 일렉트릭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2020년도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협력회사 학교 전문가를 유지 관리해서 기술 협력 풀을 활용하고 있고 많은 비용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그 ESG 경영 추진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 이걸 업그레이드도 이제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사내외 그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과 공유를 좀 하고 있고 이런 노하우를 협력사나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DX,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추진 전략을 이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테크스케어를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DX와 스마트화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공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머신러닝, 딥러닝, AI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 가능한 공장에서 지능형, 자율형 공장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고 마스터 플랜은 2013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수립된 그 마스터 플랜을 지속적으로 레벨업해서 현재 202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그 3명의 추진 멤버가 지금은 28명의 큰 조직이 돼서 LS의 스마트화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LS에서는 스마트화라는 단어는 2014년도부터 사용을 했고 2012년도에는 이제 디지털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공장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의 생산 활동은 이 협력사하고는 동반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랄 공유, 그다음 필수 운영 시스템인 이제 ERP, MES, EMS, 설비 관리 시스템 등의 구축 지원을 통해서 부품부터 출하까지 E2E 추적성 확보 및 협력사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의 철학은 50년 동안 쌓아온
1980년대부터 시작된 그 체계적인 합리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현재도 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수행된 수많은 자동화 사례들, 그리고 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디스타라, 시스테마, 그 디지털 트윈 1, 2, 3 구축 경험을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유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테크스퀘어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에서도 쉽고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첫 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린 테크스퀘어에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에서 그리고 있는 아웃풋 이미지입니다. 그 생산 전 영역을 데이터로 연결해서 띵스들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커넥티비티, 그리고 이제 통합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서 생산 설비의 보전, 이상 징후 감지, 분석 등 OE, 생산 종합 효율이죠. 이걸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고, 연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장 전후 그리고 협력업체까지 전방위적으로 품질 관리의 적극적 방어 체계로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획, 관리 실행, 즉 생산 프로세스 전 영역에서 자동화 및 최적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화 공장을 구현하도록 아웃풋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 2040년도까지는 스코프 1, 스코프 2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리스크는 환경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도 아주 엄청난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고, 기회 요인들이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 상세히 분석해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좀 중요한 장표인데요. 환경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측정해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고, 측정 단계에서는 이제 IoT 그리고 시스템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합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페이퍼, 엑셀 위주의 어떤 관리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하고 연계되어야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필수 운영 시스템으로는 뭐 EMS, 그다음에 MS, ERP, 스카다 등과의 커넥티비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인이 이제 회사 이 LS 일렉트릭에서는 5가지 그 영역에 대해서 as is, to be를 명확히 판정해서 추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의 멘토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므로 전문가들과 꼭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 탄소 중립에 대한 전략 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또 생산 원가의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수출하려는 국가나 또 모기업에서 숫자로서 상세히 제출해야 되는 그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LS 일렉트릭의 다양한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은 기본이죠. 가장 첫 번째로 수행해야 되는 과정이고, LS 일렉트릭은 전기에 대한 모든 경험과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알기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3단계의 뎁스를 통해서 시각화시켜주고 있습니다. EMS를 구축함으로써 부하랑 분석으로 설비 최적화, 에너지 절약, 모니터링 최적화, 실시간 에너지 비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EMS 구축 사례 중에서 에너지의 진단 기능이라든지 뭐 세그, 스웰 등과 같이 파워 퀄리티에 대한 10여 가지의 전기적 특성을 LS에서 생산하고 있는 계전기를 통해서 각 공정, 설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6가지 항목, 25여 가지의 그 전기적 특성을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서 대시보드화해서 시각화함으로써 즉각적인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EMS는 ERP, MES와 연계해서 생산계획 실적, 머티리얼, 공정, 설비,
품질 데이터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17년도에 EMS 구축된 그 현장 도면입니다. 그 GMAC-B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라인, 공정과 연결된 차단기와 인터페이스해서 전체 에너지 사용량, 시간당 최소 최대 에너지 사용량 및 제품 한 개당 투입되는 에너지 사용량까지 측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측정되기 전까지는 그 차단기 한 개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을 산출조차 할 수 없었는데 실제 산출하고 나서 자동화 라인에서는 차단기 하나당 2원, 그 다음에 반자동 라인에서는 12원, 그 다음에 수동 라인에서는 120원이 들어감으로써 실제 자동화 라인에서 에너지 관리가 극대화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체 공장의 구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지동에 구축을 해서 성공 체험을 함으로써 타 공장 그리고 지금은 협력사까지 확산 전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준비된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 하에 항상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전문가를 옆에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자르는 그림과 같이 잘못된 본인의 기준으로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였다고 하여도 커다란 실수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분들을 항상 옆에 두고 의논할수록 관계 형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LS 일렉트릭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 주관으로 안전보건부서가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발굴된 부적합사항의 경우 관련 관리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위험 요소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340건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지속적인 안전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총 647건의 미흡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안전 경영은 그 끊임없는 관심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인 안전 경영을 위해서 충청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세종은 시설안전, 대전은 도시안전, 충남은 도로 생활안전, 충북 1지역은 산업안전, 중견기업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충북 2지역은 산업안전 중소기업 10개 업체, 해마다 10개 업체니까 3년 프로젝트면 한 30개 업체 되겠네요. 이런 5개 프로젝트 중에서 충북 1지역, 중견기업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사례로는 현장에 분산된 안전정보를 디지털 트윈으로 통합하여 신속하게 파악,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AI와 시뮬레이션으로 정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LS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전문 업체와의 컨소시엄, 얼라이언스 체제를 통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솔루션을 적용하여 확산성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 투입된 컨소시엄 업체는 얼라이언스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LS 일렉트릭과 더불어 각 요소 기술의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기업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요소 핵심 기술 및 ERP, MES, AI, 탄소 중립,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보유한 전문가 기업인 HS와 세계의 전문 기업으로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장을 3D 시각화,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 센서와 운영 시스템 통합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안전과 제조 혁신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제공토록 구축하였습니다. 기운영 시스템인 소방, 안전도, 기존 레가시 시스템 등 11개의 영역과 안전관리의 10여 개의 영역에 대해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시각화, 리얼타임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감각으로 판단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안전정보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AI 예측 분석, 3D 모델링, 시뮬레이션으로 처리함으로써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의해 통합하고 분석하여 신속하고 사고 보완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구축된 사례에 대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수 정확도를 인증받은 AI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로서 영역 진입 감지라든지 팀 작업 위반 감지, 또 안전장비 미착용 감지, 보호장비 미착용 감지, 화재 및 연기 감지, 쓰러진, 넘어진, 미끄러진 감지 같은 8개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게차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지게차 충돌 예방 감지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존 AI 관제 시스템의 한계는 AI 영상 관제를 위해서 수천만 원이 넘는 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서버의 개수도 동일하게 증가되어야 하는데 카메라 한 대로 여러 유형 요인을 감지할 수 있고 GPU, PC 한 대를 사용함으로써 구축 후에 여러 유형 요인 감지를 추가로 확정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이 초기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AI 관제 시스템 대비 구축 비용의 절감 효과를 상당히 올렸고 중대재해 처벌법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확보에도 정보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생산 계획과도 연동을 해서 실제적으로 생산 활동과도 연관된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이 판단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성사에 대한 구축 사례입니다. 오성사는 LG전자 협력사로 프로젝트명은 가전 제조 산업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과 가상 제조 시스템을 연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실증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실증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확산이 용이해야 되겠죠. 지원은 LS 일렉트릭, 주관은 HH 소프트업체에서 구축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안전관리 기술 요소별로 협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였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LG전자에서는 동반 성장 계열사 지원 개념으로 진행하고 LS 일렉트릭에서는 테크스케어 플랫폼에 의한 기술 지원으로 생산 관리와 안전관리 두 축으로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 시뮬레이션 기반의 의사결정 서비스 구현 프로젝트이고 안전확보, 생산혁신, 데이터 통합의 포커싱에서 진행하였고 반복적인 비용을 절감하여 합리적인 서비스 비용 실현으로 실증 사업이 확산 전개 유리하도록 디지털 트윈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레가시 시스템과 연계하여 안전정보, 생산정보, 품질 정보에 대한 데이터의 객관성 및 스피디한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
특화된 서비스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인 ISO 45001 기반의 안전사고 감소 사이클 서비스, 유지보수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안전 케어 서비스, 공장 신축, 증축, 개축 단계 시뮬레이션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공장 운영 단계의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 일정 관리 서비스까지 구축 진행하여 모든 생산 활동, 안전관리에 직관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축된 사례에 대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현황과 중대재해 현황, 재난예방 책임 수단으로 제시가 되었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희망 유예기간이 연지 지남으로써 일단 위험성 평가부터가 필수이고,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만이 답은 아니죠.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생산활동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 레거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연결시켜 판단을 의미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한 낙상, 부딪힘 사고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쓰러짐도 감지해서 비상연락 및 재빠른 대응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출입이 제한된 유형물 또는 협동업에서의 안전지대 등 설정된 위험 영역에 사람이 감지될 시 알림을 울려주며 로봇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어 조치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EMS나 또 안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 그런 부분들을 각각 시스템과 연동해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시킴으로써 전체 생산 활동과 안전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솔루션이 되리라 생각을 하며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30여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구축 노하우, 실제 유지 보수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테크스퀘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LS 일렉트릭이 세계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많은 그 귀감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공장을 오픈하면서 저희들이 고생하고 경험했던 그리고 성공했던 실패했던 여러 가지 자료와 노하우를 공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문이 테크스퀘어고 테크스퀘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PM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그 세 번째 발표까지 다 들으셨는데요. 혹시 뭐 오늘 방금 포함해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아, 그 채팅창 보니까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PM님, 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좀 질문을 좀 대신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어,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그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나요? 산업발전보건법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어, 채팅창에 질문이 올랐었어요. 그 부분은 지금 공태현 매니저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공태현 매니저입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중대재해처벌법이랑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라고 질문하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조금 포커싱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이고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월 27일자 이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도 경영자가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거죠. 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법적인 사항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무겁거든요. 엄청 무겁습니다.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고발 조치 당하고 이제 뭐 구속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사항인 거고,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대상 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뭐 안전사고가 발생을 한다면은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뭐 고발되거나 뭐 그렇게까지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하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으로 해서 이제 뭐 확인서를 끊는다든가 과태료를 내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법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좀 별개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뭐 더 질문이 올라온 건 없는 것 같고요. 혹시 뭐 지금 줌 시청하시는 그 회원사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없으신 거로 알고 예, 오늘 그러면은 그 포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상기업 디지털 혁신 포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강연해주신 세 분의 발표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디지털 혁신 포럼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연 4회 3월, 5월, 9월, 11월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좋은 주제를 찾아서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업에서는 이 포럼 외에도 다양한 그런 그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한 그런 세미나와 포럼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만 디지털 혁신 포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